아주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 속속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광훈 목사님도 지금 한남동 관저 쪽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저희 고성거 TV도 정규 방송이 을 마치는 대로 한남동 관저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할 생각입니다. 자, 여의도 오퍼컷 장해찬 최고위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우 급박하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법원에서 막 들려왔는데요. 네, 사실은 어제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네, 이 영장 청구와 발부 자체가 모두 불법이라는데 많은 법조인들의 의견이 네. 일치하고 있었지만 네, 네, 이게 서부지법이라는 데서 많은 분들이 찜찜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언론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서부지법에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이 다 몰려 있습니다. 법원장 네, 그리고 부장판사까지. 물론 이번 영장 전담 판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인물이지만 네, 역시나 우리법 연구회라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고요. 네, 민주당의 수건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자들의 수건이 민주당이 추천한 헌재 재판관 2명 빨리 임명해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탄핵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2명이 다 서부지법에 있는데 공수처가 관례대로 중앙지법이 아니라 굳이 그 서부지법을 택했다는 것은 저는 이거야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네. 뭔가 큰 그림이 이전부터 그려지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내기 힘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댓글창에도 지금 빨리 그 한남동 관저로 모여라 이런 댓글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당연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은 날짜가 있습니다. 통상 5일로 날짜를 주는데 네. 이번에 체포영장은 며칠을 날짜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일주일을 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판사 마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한남동 관저를 지켜서 그 불법적인 체포영장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데도 최소한 5일 이상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마음들이 급하시니까 빨리 지금 우선 모이자고 하지만 이거는 최소한 5일 이상 가는 장기전을 각오하고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9년에 광화문에서 광야교회 하면서 투쟁했던 그때와 같은 준비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우리 자유파의 지도자들이 우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긴급하게 이런저런 지휘도 하셔야 되지만 지금 지방에 계신 분들이 바로 이 기차 타러 기차역에 나가셔서 준비 없이 오셨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상황일수록 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전국에 계시는 이 자유마을 회원들도 정광훈 목사님의 어떤 전체적인 이 투쟁 계획표에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남동 관저 앞이 그 고가도로가 있고 실제로 광화문 광장에 수백만이 모이듯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칼럼에서도 우리 자유파의 그 지도부들의 원탁 회의가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런 일사불란한 어떤 지휘 체계 속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저희 고성거 TV 시청자들과 아미고 회원들께는 저희가 이 방송 마친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고 저희들이 따로 행동 지침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효율적으로 투쟁해 나가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버텨서 영장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싸움일수록 감정에 앞서서 격앙된 상태로 흥분으로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점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었다고 해서 네.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 공수처 입장에서도 네. 이 영장 발부 이후에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시간이나 환경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일단 공수처가 지금 뭔가 쇼를 하겠다. 네. 네. 그리고 공수처라는 기관 자체가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기관이었는데 이번에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본인들이 좌파들에게 인정을 받겠다라는 노골적인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직원이나 수사관들 데리고 네네. 한남동 관저 앞으로 찾아가는 쇼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네. 그 집행 여부와 시기를 공수처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성국 박사님 말씀처럼 이게 발부됐다고 지금 당장 뭐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일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실제로 그 한남동 관저 앞을 보면 대통령 관저로 올라가는 입구가 이제 철문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네. 신원을 확인하고 차량에 한해서만 그 문을 열어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선다면 이 실제 공수처 수사관들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이 한남동 관저 안으로 진입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네. 다만 보여주기를 위해서 뭔가 대치하는 장면을 만들고자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 출동해서 그 입구, 그러니까 이 관저의 그 위로 올라가는 오르막길 입구에 봉쇄되어 있는 철문에서 경호처와 대치하는 그림 정도는 보여주려고 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그게 물리적으로 어떤 충돌이 야기되거나 이 사람들이 이 경호처를 제치고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과거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요. 네. 2004년도에 하나갑 사례가 있었어요. 네. 이 하나갑이 지금 무안공항 사고와도 직결되어 있는 인물인데 네네. 그 당시 민주당 대표였는데 무려 10억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하고 하나갑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지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지지자 200명이 당사 앞에서 시위를 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당사에도 못 들어갔어요. 네, 그냥 검찰이 공수처도 아니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 발부가 된 거예요. 이때는 체포영장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거잖아요. 구속영장은. 근데 당사에도 못 들어가고 200명이 막아서니까 구속영장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기소로 완전히 이제 결과가 바뀌어 버렸거든요. 네. 2004년도에. 그러니까 그런 전례 등을 미루어 보게 되면 이번에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뭐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이 사건을 그냥 다시 검찰로 뭐 이첩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전까지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네. 공수처의 이런 보여주기 쇼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가 새로 출범했는데 네. 오늘 아마 기자들이 이 질문을 엄청 할 겁니다. 네. 당에다가 이 체포영장 발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흔들리지 않고 네. 이거는 불법적인 수사다. 이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받아칠 수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저 윤석열 대통령 그 관저에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이미 갔었잖아요. 네. 그 경호처가 이 경호가 필요한 공간이라고 하면서 못 들어가게 했고 그래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자료 몇 개 받고 갔잖아요. 네. 이미 그랬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호처는 기본적으로 이 군인들이고요. 그 경호처장의 지시하에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뚫리지 않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 안에 그 경호나 방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테러 공격에 대비하는 수준의 무장병력과 그 이 무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슨 저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수천 명이 가더라도 그건 뚫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격앙된 심정으로 우리가 지켜야지 하고 뛰어나가시는 것은 좋은데 이거 정말 뭐 경호도 한남동 관저가 뚫리겠다 이렇게 걱정하실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걱정할 수가 없다고요. 북한의 특수부대가 수천 명이 덤벼들 때를 대비한 방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차분하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뭐 그럼 피신시켜야 된다는 댓글까지 막 올라오던데 저는 이게 진짜 자유파 국민의 소리라고는 일단 생각하지만 가장 안전한 데가 관저입니다. 그럼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대통령 관저예요. 그거는 북한의 테러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과 이 시술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흥분해서 그럴 문제는 아니다. 다만 장혜선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공수처가 아예 영장 가지고 가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수가 분명한 투쟁 의지를 가지고 진을 치고 있으면 저것들이 겁이 나서 아예 가지도 못한다. 그럴 수 있죠. 언론 플레이는 이미 다 했으니까. 영장 청구했고 영장 발부받았다. 이건 언론을 통해서 하루 종일 두드려 될 것 아닙니까? 네. 이것으로 충분히 효과는 거뒀기 때문에 저것들이 겁이 나서, 또는 형식상 한번 갔다가 그냥 돌아가는 정도로 끝날 수 있다. 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런데 비록 한 명이지만 현역 의원이 광화문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거가 갖는 큰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 비대위원들이 한남동 관저로 나가서 같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함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영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그냥 수백만 명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서 될 일이 아니고, 그 관저를 지키는 부대는 부대대로, 우리 지키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하면서 국민의 힘을 강력하게 압박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남동 관저만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국민의힘 당사로 가서 권영세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한남동 관저로 가서 함께 대통령을 지키자,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시에 이재명이가 무안에 가서 그 천주교 대주교랑 만나가지고 사고는 사고고 탄핵은 탄핵이다. 그리고 이 공수처가 새벽 0시에 기습 군사작전 하듯이 영장을 때리고, 그것도 판사 쇼핑해 갖고서 영장 발부할 것 같은, 그렇죠, 서부지법에다가 때리고 하는 일련의 흐름이 그냥 따로따로로 보이지만 다 이게 연관돼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된 종북주사파의 공작과 의도를 강력하게 저지하고 규탄하는 집회, 그건 그것대로 또 있어야 된다. 그게 국회 앞에서건 광화문에서건 이렇게 저쪽이 그런 다층적 공작으로 지금 하고 있을 때 우리의 대응도 그런 전략적 대응으로 가야 된다. 이걸 그냥 흥분해서 관저 앞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이 사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겠는데, 상황이 그렇지는 않다. 우선 관저를 지켜야 될 분들도 있지만 이 전체 상황을 우리가 제대로 냉정하게 파악하고 그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어떤 그 우리 자유파의 어떤 그 투쟁 전략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지금 요구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국민의힘의 많은 정치인들 우왕좌왕 혼비백산하고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일 앞에서 본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 그런데 이때 지금 어제 발표된 조원 CNI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2주 만에 8%가 폭등했거든요. 네. 이런 사실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주시시키고 알리고 전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면 국민의힘도 끝장난다는 것을 지금 비대위와 지도부 그리고 많은 현역 의원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마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 이 그림을 지금 공수처와 좌파들이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론몰이 마녀 사냥으로 탄핵해도 아무 부담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헌재 재판관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불법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영장 앞에 단일 대우를 구축하면 저들이 오히려 놀라서 이제는 뒷걸음질 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고 미디어를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또 압박하는 그러한 전략도 우리가 다층적으로 펼쳐야 하는 것이고요. 제가 한 가지 전망하고 예언하자면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배신자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친한계 한동훈 따르는 의원들이나 원외위원장들, 또 김상욱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체포영장 발부됐으니 윤석열 대통령 거기에 순응하라, 체포되라, 이런 말을 또 언론에다 대고 막 쏟아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절하게 무너져야만
자기들 살 길이 있다고 믿는 쥐새끼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국민의힘의 다수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당론은 이 체포영장 위법한 것이다. 불법적인 판사 쇼핑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사건의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이 불법 수사에 대한 규탄, 이런 목소리들이 국민의힘의 각종 특위와 지도부에서 일사불란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메시지들, 그런데 누가 넣느냐? 결국에는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문자나 당원 게시판이나 댓글로도 가야 되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하는 방송에서 나와서 이런 메시지들이 보수 우파들의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 퍼져야 되고, 기사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 좌파 판사 공수처가 연합 작전을 펼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흐름에서 총동원된 연합 세력이 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힘을 각각 다 모아야 될 그런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금 이 댓글창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방송 마치고 한남동 관저로 나와라. 지금 이 한가하게 따뜻한 스튜디오에서 방송하고 있을 때냐, 이런 글 올리시는 심정을 제가 이해합니다. 네. 그런 격앙된 마음으로 다들 한남동 관저로 지금 모이고 계신데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한남동 관저에 모이는 것으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기각시키고 대통령직에 복귀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 한남동 관저에 그 체포영장을 받아서 지금 좌파들이 지금 쇼잉하고 있는 것은 여러 전투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 현장으로 갈 겁니다. 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모이는 곳에 왜 고성구 TV가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상황, 특히 종북 주사파들이 어떤 그 공격과 음모와 공작을 지금 가지고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전략 구사를 하고, 또 우리 광화문 자유파 국민들만 아니라 어떻게 국민의힘을 합류시킬 거냐. 지금 상당히 저는 이 국민의힘과 자유파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이, 접촉면들이 지금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그냥 국민의힘을 그냥 두드려 패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끌려 나오겠느냐. 아니면 아까 장해찬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두드려 팰수록 배신자들은 더 날뛸 거다. 그리고 그거를 종북 주사파들이 더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고 국민의힘과 자유파 국민들을 분열시켜서 이간질하는 이의제의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광화문에서 결집해서 모여줬던 그 힘이 점차 고립되고 왜소화될 수 있다. 그런 점들까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다 함께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당연히 고성국 박사님도, 그리고 저도 한남동 관저로 갈 겁니다. 네, 방송 끝나고 네. 언제가 되었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속수무책으로 탄핵당했을 때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요. 네.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모였지만 어느 언론에서도 다뤄주지 않았고,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았고, 그 당시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외면을 받았어요. 네. 그 국면이 되면 헌법재판소가 아무 부담 없이 그냥 8대0 탄핵 인용 판정을 내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헌재 재판관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탄핵 인용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이고 한남동 관저에 당연히 모여야 되고, 동시에 언론과 방송에서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보수 스피커들, 보수 패널들, 너네 이거 찬성 안 할 거야? 영장이 발부됐는데 너네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버려, 이렇게 모든 방송국이 나올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과 보도 채널에서 아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라고 말해서 반대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
언론과 미디어의 균형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우물쭈물하고 그 안에서 막 친한계와 한동훈 똘마니들이 이제 대통령 배신하고 버리고 가자 할 때 당의 전체 의원들 80% 90%가 무슨 소리냐 우리가 더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게끔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끌고 와야 돼요.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8년 전이랑 똑같이 정말 많은 시민들은 광화문에 모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데 완전히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원사이드하게 탄핵해도 아무 부담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헌재가 그냥 마음의 부담 짐도 안 느끼고 탄핵 판결을 내린 그때의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고 박사님과 저도 한남동 나갈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나가는데 다층적으로 언론과 정치권을 포섭하고 끌어와서 이 전면전을 펼칠 그럴 준비와 그럴 전략까지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상황이 매우 급박해서 원래는 내일 1월 1일 생방송을 박정희 대통령 동상이 서 있는 안동에 내려가서 현장 생방송으로 하려고 했고 또 강용석 TV와도 공동 생방송을 계획했고 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계획까지도 지금 원점에서 다시 저희들이 좀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규 방송은 10시 이제 10시가 됐으니까 끝낼 텐데요. 긴급 생방송을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 한담동 상황도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저 체포영장을 받는 것까지는 저 좌파들이 성공했는데 이걸 과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언제 어떻게 하든 한남동 관저에서 우리 이 자유파가 방벽을 치고 아예 근처도 못 오게 만드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그 이후까지를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일단 현장에 정광훈 목사가 모두 다 한남동 관저로 모이자라고 메시지를 내면서 한남동으로 지금 갔다고 그렇게 지금 전해지기 때문에 네. 현장 지휘는 정광훈 목사님이 잘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 일단 오늘 생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쪽 상황 그리고 또 국민의힘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짚어보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네. 입장들도 좀 체크하고 그리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 장해찬 전 최고위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생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